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9일 낮 12시 반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천안함 폭침의 원인을 모르니까 재조사하자고 하는 자가 있다면은 이 자는 약간 돈 사람이든지 반역자든지 간첩이든지 아니면은 누구 하수인이든지 아니면은 국가와 군대에 억하심정이 있는 사람이든지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는 주장을 하는 것을 말이죠. 서쪽에서 또 주장하는 걸 그게 이유가 있다고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기관이 재조사를 하자고 하면은 그 자는 어떤 자입니까?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이 중앙일보가 특종으로 보도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 청와대 관계 그 해당 위원회가 긴급 회의를 열어가지고 재조사를 취소시키는 결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주 의문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중앙일보가 특종을 했는데 신상철이라는 자가 천안함 폭침 원인을 재조사하자고 한 진정을 제출했을 때 이 위원회는 뭐냐면은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인데 이게 법령에 따라서 각하를 해버렸답니다. 접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슬그머니 진정이 재접수돼 가지고 재조사가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재조사를 거부했는데 누군가가 작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조사하는 방향으로 몰고 나갔다는 거니까 그 자를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이거는 형사사건입니다. 국가 반역사건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짓을 하려면은 간첩이든지 반역자든지 아니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자든지 어쨌든 이게 또 대통령 직속이라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 모든 책임은 대통령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위원회라고 하지만은 대통령 직속이니까.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천안함 재조사 결정은 천안함 폭침 원인을 재조사하겠다는 이 위원회의 결정은 누군가 부당하게 개입해서 조사 불가라는 원래의 결정을 뒤집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하태경, 한기호, 이채익, 신원식 의원 등 야당 국방위원 6명은 성명서를 내고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일 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 결정을 번복하면서 조사 결정은 사전조사를 거친 적법한 절차였다고 설명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사실을 파악한 결과 위원회 내부에서 이건 조사할 수 없다. 조사 불가로 결정하고 진정을 낸 사람까지 통보까지 마쳤는데 누군가가 부당하게 개입을 해가지고 조사 개시로 나중에 결정을 뒤집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재조사 결정 과정입니다. 결정 과정이란 겁니다. 법령에 따라 각하된 진정사건을 재조사하려면은 진정인의 이의신청 절차가 필요하지만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 진정인의 공식적인 이의신청서는 없었다. 조사하지 않기로 한 사건을 위원회의 누군가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조사 개시로 제멋대로 결과를 바꾼 것이다. 위원회는 조사 불가를 조사 개시로 뒤집은 근거 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위선의 개입, 불법 부당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6일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한 것을 재확인한 겁니다. 단독 신상철의 천안함 재조사 애초 규명인은 반려했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타임라인 시간표를 쭉 표시를 했습니다. 이거 보면 일목요연합니다. 이 사건이 2020년
작년 9월 7일에 신상철 씨가 이거 계속 이거 이상한 이야기하고 있는 이자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서를 재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접수하고 나서 규명위원회는 법률 검토 후에 진정 반려, 이건 재조사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공문을 이 신 씨에게 발송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9월 14일이 떡 되니까 이 신상철이라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는데 진정이 떡 접수돼 가지고 12월 18일에 조사 개시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거부한 걸 받아 가지고 재조사를 결정하려면 그 최초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를 해야 되죠. 이의를 제기한 걸 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재조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싹 없어져 버리고 누구의 압력인지 이걸 이제 캐내야 되죠. 누구의 압력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느닷없이 9월 14일에 신 씨의 진정이 접수된 걸로 또 하고 각하했던 진정이 또 접수된 걸로 해놓고 12월 18일에는 이 금융위원회가 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신 씨와 국방부에 결정문으로 발송을 했는데 지난 3월 31일 중앙일보가 보도하니까 이게 여론이 들끓어가지고 지난 4월 2일 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각하를 결정했다. 이게 뒤죽박죽인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행정처리상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여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있을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을 수 없이 재조사 결정을 하고 이게 언론에 보도되니까 있을 수 없는 논리로서 또 재조사를 각하시키는 결정을 해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세 번 저질렀네요.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을 있을 수 있게 하는 자는 누구냐 이겁니다. 이 사람을 잡아내야죠. 청와대에 아주 위험 인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와대 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대통령 신변 문제가 생기겠는데요. 아니 이런 짓을 할 사람 같으면 대통령을 해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인간은 군에 대해서 굉장히 억하심정을 가지고 그렇다면은 우리의 주적인 김정은 테러 집단에 대해서는 아주 호감을 가졌다고 봐야 되죠. 그런 인간이 대통령 측근이 있는 대통령 측근으로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청와대에서 근무한다고 하면은 이거 경호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런 자가 어떻게 청와대에 근무할 수가 있습니까? 이 청와대 경호실이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농담이 아니에요. 아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뭐라고 예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북한이 저지른 그리고 그것이 객관적인 조사로서 여러 번 밝혀진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해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제 말이 지나치다고 봅니까? 만약 이런 사람이 청와대에 있다고 한다면 청와대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청와대에 누군가가 압력을 넣지 않겠어요? 있다고 본다면은 대통령 경호처장은 대통령 신변 보호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저 이야기를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것도 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이념 성향을 한번 테스트하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당무계한 일입니다. 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이 맞습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